국내 코스피 지수는 지금 개인 신용 반대 매매가 상당 부분 출회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모습이 오늘 오전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고 네. 이 금융기관에 나와 있는 데이터보다 스탁론에 건 빠져 있죠. 스탁론은 뭐 집계가 안 잡힙니다. 그게 네. 상당히 네. 좀 비중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있지 않나. 그러면서 어떻게든 좀 여유 자금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신용을 반대매매 안 당하기 위해서 계속 메꾸는 계속 메우고 있죠. 네네.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져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지정 리스크 부분까지 터지면 네. 2270포인트까지는 빠르게 찍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네.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기분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3093번님 이렇게 힘든 장일수록 기술적 분석을 챙겨 듣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경청하겠습니다 해주셨고요. 옷 색깔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도 우리 센터장께서 또 이렇게 심적 안정을 주시네요. 예. 참 이게 뭐 안정된다고 해서 계좌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뭐 다시 큰 시황을 뭐 제가 막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꾸는 것도 아니고 현재 기술적으로 객관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더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저점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향후 흐름도 중요할 것 같고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저점이 왜 무너졌는가에 대한 이유도 한번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뉴욕부터 가보도록 할까요? 네, 다우지수는 저번 수요일 방송 그러니까 미장이 열리기 전에 제가 일단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약간 미비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새벽에 마감한 다우지수는 2%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께 제가 5월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5월 20일 저점 자리를 살리고 나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뭐 3635포인트가 저점 자리인데 그래도 오늘 새벽에서 마감한 3530포인트 바로 이제 턱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런 미국 증시의 흐름과 오늘 국내 증시의 뭐 신용 물량이 또 뭐 스탁론이 또 이렇게 또 출회가 또 되고 또 오전에 또 환율의 위치를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이제 뭐 1,300원 초읽기라서 지정한 리스크 때문에 이런 분위기인지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나오겠지만 현재 다우지수 미국 증시 국내 증시만 왕따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다우지수는 저점 저번 주 시황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반등은 좀 나와줬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도 똑같은 멘트입니다. 5월 20일 저점 자리를 올라서야 서학개미 분들도 물리더라도 다시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5월 20일에 여기 저점 자리가 보면 3600짜리 맞습니다. 그렇죠? 3600 지금 여기서 조금 더 갔어야 됐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3530이니까 그러면 일단은 3600을 화끈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옆으로 횡보하거나 밑으로 또 다시 또 가는 거죠. 체크할 가능성. 그러니까 오늘 현재 해외 선물 지수는 뭐 0.3% 5% 정도의 마이너스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국내 증시 하락에 좀 찬물을 좀 끼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지만 5월 20일 저점 자리를 확인해야 미국 증시는 그래도 반등세에서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물리더라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차트는 저번 주 수요일 방송에서 제가 11,000포인트는 올라서고 일단 11,300포인트라도 올라서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 11,164포인트 충분히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습니다. 근데 한 1% 정도 다소 아쉽지만 5월 20일 날 저점 자리가 11,035포인트 점을 감안하면 다우지수보다는 현재 나스닥 지수의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또 전략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네. 나스닥 지수는 5월 20일 저점을 확인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상당히 좀 이런 분위기에서 우리 국내 증시는 오늘 상당히 네. 안 좋은 분위기지만 미국 증시의 나스닥 네. 성장주에 또 테슬라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좀 반등을 좀 세게 올라와주는 모습 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추세 전환은 전혀 아니다. 네. 올라가도 또 11,500 저항이고 또 11,500 가면 좀 옆으로 쉴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방망이를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일단 11,050을 나스닥은 이제 네. 상향 돌파를 하고요. 11,069, 70대에서 끝이 났는데 만에 하나 이제 네. 이거가 또 밀려가지고 네. 이 1,565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여기를 이제 하방 도전을 한다면 네. 약간 골치가 아파지겠는데요. 이 여기가 뚫려버리면은. 일단은 주봉상 200주선에 네. 그 저번 주에 지지선을 구축을 했는데요. 예. 사실 이 구간은 기술적 테크니컬하게 할 때는 이런 구간에서는 분석보다는 내가 여기 구간에서는 물려도 배팅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네. 제가 일단 조언을 드리는 거는 5월 20일 날 저점 자리를 확인을 했기 때문에 네. 일단 기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고 나스닥은 나스닥은 근데 저점에 대해서 이탈을 하면 어떨까 해서 불안 심리가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보다는 고점에서부터 네. 지금 소장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네. 4월 4일 고점에서부터 최근 고점 6월 8일 고점 추세 라인을 내려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좀 중요한 구간이라서 4월 4일부터 6월 8일 추세 라인을 쭉 이어보면 네. 하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라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리를 터치를 하면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의 수는 거의 뭐 제로는 아니지만 네. 상당히 확률적으로 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구간 자리가 바로 11,500포인트가 됩니다. 11,500포인트가 되면 눌리더라도 나스닥 지수는 12,000포인트까지 안심 구간이군요. 네, 안심 네. 구간으로 가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도 나스닥 증시에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전 세계 주식 시장 중에서 네. 먼저 바닥을 찍고 홀로 그렇습니다. 가고 있는 네, 곳이 네. 중국 아닙니까? 중국입니다. 예. 네. 근데 항상 보면은 그 먼저 달리는 애가 네. 많은 걸 보여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 마치 골프에서 그 네. 퍼팅할 때 네. 상대방이 그 퍼팅 라인을 나이를 보고. 보여주듯이 네. 네. 중국을 보면은 그 네. 코로나19 네. 직전 고점을 만나자마자 이 소위 말하는 V자 반등을 했거든요. 그랬었죠. 예. 네. 그렇다면 여기 보면 여기 98,000 여기 가면 안 되지만 9,800 네. 만을 한번 오히려 차라리 네. 깨면 네. 급반등의 탄력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뭐 한 2달 전인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나스닥 지수는 단기적인 반등이 있겠지만 결국엔 10,000포인트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세적으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이 반등보다는 예. 우리가 약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아싸리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10,000포인트를 확인하고 그냥 빨리 올라와라. 네. 이게 훨씬 사실 기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미국 증시가 일단 좀 저점 자리를 좀 만드는 모습과 예. 또 나스닥, 다우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차트 위치를 보면 그래도 6월 말을 향하는 흐름에서 좀 바닥을 다지고 좀 요쯤에서 네네 요쯤에서 어느 정도 네. 하고 어느 정도 반등하고 나서 그 다음에 9월, 10월 요때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더 큰 네. 하락폭을 그때 10,000포인트로 확인할 가능성. 예. 근데 이런 경우의 수가 제가 이렇게 해서 한 10여 년 동안 이런 경우의 수를 멘트를 드렸을 때 그 먼저 깨고 내려가는 경우의 수도 가끔 나옵니다. 네네. 그러면 더 시장이 빨리 반등도 그렇죠. 좀 하죠. 네. 네. 주식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여기가 네. 이제 11,000인데 나스닥이 네, 네. 야 만을 깨? 그럼 그 직전 코로나 직전 9,800을 가? 네. 두렵고 가슴이 아픈데 참 역설적으로 그러면 시장은 또 빠르게 맞습니다. 올라가는 네. 게 네.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 네. 메인 아이디어인 이대로 옆으로 좀 뭉개다가 일단 네. 턴을 해서 한 11,500 이상으로는요. 예, 네. 한 번은 이제 가주는 또 그런 시황을 우리가 네.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문제 코스피입니다. 네. 코스피가 어제 네. 미증시가 그래도 사실
하락세에서 2% 이상의 급등은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 중심뿐만 아니라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저께도 미국의 어떤 언론에서 2% 급등에 대해서 환호하지 마라. 네. 늘 베어마켓은 있는 거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차트 위치가 미국 증시는 그래도 저점을 어떻게든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코스피 지수는 지금 개인 신용 반대 매매가 상당 부분 출회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모습이 오늘 오전에도 그런 모습이 나왔고 네. 이 금융기관에 나와 있는 데이터보다 스탁론에 건 빠져 있죠. 스탁론은 뭐 네네네네. 집계가 안 그러니까요. 잡힙니다. 그게 예. 상당히 예. 좀 비중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있지 않나. 그러면서 어떻게든 좀 여유 자금 있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신용을 반대매매 안 당하기 위해서 계속 메꾸는 계속 메우고 있죠. 네네 네.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져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그러면 안 되지만 지정학 리스크 부분까지 터지면 네. 2270포인트까지는 빠르게 찍고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그런 경우의 수가 있으면 지금 여기서 잘라고 가야 되나 참 그것도 손이 안 나가는 그런 예. 형국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초의 생각에서 생각했던 네. 그 저점이 이제 깨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2450, 2480은 어떻게든 지지선을 구축해야 되는데 네. 거기 구간에서 이제 기계적인 매매가 나오면서 네. 사실 기계적인 매매가 나오면 그게 거래일에 늦으면 2거래일 아니 빠르면 2거래일 늦으면 한 5거래일 안에는 다 회귀를 합니다. 예. 근데 그런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옆으로 좀 가고 있어서 저도 좀 면밀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오프닝에서 그 신한금융투자 자료를 언급을 했었는데 네. 스탁론을 빼고선요. 네, 네. 지금 한 7조 8천억이 이제 민감한 구간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건 이제 반대 매매니까. 네네. 오늘도 개인이 이렇게 사고 있는 데는 네. 이제 계속 메우는 거죠. 메꾸고 있는 분들이 많이 근데 계신 거죠. 예. 외국인들이 그럼 살려줍니까? 보통 거의 뭐 제가 오늘 제목에 넣었던 네. 것 같은데 2,450 이하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포지션, 그러니까 신용 반대 매매를 끝까지 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들이 끝까지 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손절 대응해서 신용 반대 매매 같이 손절하고 다시 보기보다는 빚 없는 분들, 없는 예, 분들, 예, 빚 없는 그분들 분들, 빚 투자 안 하신 입장에서 분들, 네, 예. 이제 좀 집중해서 말씀드려보면 네. 일단 코스피 지수가 2,365포인트, 저번 저점 자리 2,370 라인을 이탈하고 터치를 했습니다. 근데 파동상으로 보면은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데 워낙 수급이 또 기반이 안 좀 좋아요. 약한 네. 상태고 환율의 위치를 봐서는 우리가 모르는 지정한 리스크가 뭔가가 있는지 네. 또 여러 가지 지금 사실 안 좋은 뉴스들 나올 건 다 나왔거든요. 예. 네, 근데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금 원유가 지금 3% 이상 지금 현재 장중에 빠지고 있습니다. 예. 110달러를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105달러로 내려오는 것은 이거 경기 침체 때문에 원유 빠지는 게 아니야라는 분위기도 시장에 일단 반영이 일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현재는 신용 반대 매매 출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여주는데 예전과는 좀 다르게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 팍 찍고 밑거리닥을 딱 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예. 내려왔다가 옆으로 해서 조금 올라갔다가 또 다시 지치게 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웬만하면 포기하지 않는 예.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런 모습들은 좀 길어지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이제 또 강보 센터장이 네. 그동안 잘 이렇게 전망을 해왔다가 맞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저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핵심을 좀 보면 수급이 네. 외국인들이 뭐 마치 뭐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 주식을 팔고 있고 맞습니다. 예. 왜 팔까를 보면은 첫째가 이 빚투자를 물었구나라는 생각,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걸 끝까지 가서 왜냐면 더 싸게 받으려고 할 테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은. 그렇게 해야 반등을 그 생각보다는 좀 더 세게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려야 예. 또 그들이 또 추가적인 수익을 또 낼 수 있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신용 반대 매매가 돼서 다시 한번 복수를 하고자 열심히 이제 다시 예. 기다렸다가 반등하는데 또 들어가면 앞으로 또 반등하고 나서 또 추가적인 하락도 올 하반기에 또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현실적인 판단 그리고 네. 비투는
지금이라도 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미 하셨던 분들이 뭐 맞습니다. 계속 채워 넣을 네. 것 같은데요. 스탁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채워 넣기보다는 반등할 때마다 종목을 마이너스가 제일 큰 것을 계속해서 10%씩 덜어내시는 게 그게 어쩌면은 더 네. 좀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 아닌가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이 더 파는 이유 두 번째가 환율인데 네. 지금 환율은 뭐 차트는 저희가 따로 그동안 안 봤지만은 네네. 1,300원이 뭐 열리는 네. 거 아닌가요? 일단은 환율을 저도 지금 사실 시장의 바로미터는 환율인데 네. 이 기술적 패턴 파동으로 보면 6월 15일 날 1293원짜리를 오늘 최근 3거래일 네. 동안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파동 에너지도 그 자리를 더 위로 올렸어요. 이 네. 얘기는 여기서 슈팅은 한번 나올 수 있다. 음. 그러니까 현 구간에서 슈팅이 나오는데 그럼 환율은 계속 주구장창 올라가냐? 또 그것도 이 원달러 환율 우리의 분봉으로 분석해 보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초 정도면은 후반에 다음 주 초 정도 되면은 네. 확실히 꺾이는 흐름으로 다시 1270원 밑으로는 내려올 수 있다. 있는 흐름. 그럼 그 자리에 내려오면 다시 환율은 안정이 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1270원 오면 또 다시 위쪽으로 해서 고점을 패턴을 계속, 만들어서 네. 버퍼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시장을 또 챙겨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차하면 오버슈팅도 남아 있군요. 네네. 이 기술적으로 네. 이미 오버슈팅이 남아 있는 네. 부분이 있어서 근데 그 오버슈팅이 계속해서 추세를 막 가는 그런 것보다는 네. 그러면 이 냉정한 판단은 환율도 위쪽에 리스크가 터질 것이고 근데 여기서 확실히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것은 네. 6월 22일에서 6월 말로 가는 구간에서 다시 2450, 2480 구간은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은 어느 정도 신용 물량이 출회되면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자르기보다는 만약에 방송을 듣고 너무 힘드시다 하면은 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손절이라든가 그런 전략을 하실 수도 있지만 예. 다는 하지 마시고 일부만 하시고 다시 반등하는 거 보고 정리하시고 네. 그다음에 다시 투심을 좀 관리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빗투자가 아니시라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갔고 네. 또 뭐 물린 뭐 요즘에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58,000원, 58,000원. 네. 그 제가 삼성전자는 사실 그 어떤 네. 전문가보다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중간에 스윙으로도 많이 네.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렸는데 이번에 64,000원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좀 들고 계시면 좀 네.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이 이 바스켓으로 매도를 할 때 삼성전자의 물량도 당연히 포함하면서 예. 엄청난 매도세가 털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술적으로 59,000원 언더슈팅에서 58,000원, 59,000원은 충분히 보이는 구간이었지만 이 자리를 내려오면 금방 6만 원으로 말아올리는 패턴이 나와야 돼요. 근데 네. 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현실적인 구간은 1월 27일 저점 자리에서부터 추세를 쭉 이어보면 1월 27일부터 4월 27일 그리고 중간에 3월 8일 저점 라인을 추세를 연결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게 4일 전에 네. 6월 17일 날 이탈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하거나 신규 매수하거나 다시 긍정적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기존에 비중 들고 있는 것은 그냥 현 구간에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좀 버티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네. 6만 500원 정도가 올라오면 네. 6만 500원 올라오면 그다음 6만 3,000원 정도에 우리가 대응했었던 것에 약손실로 네. 그 구간까지는 평균 단가를 좀 낮춰서 하는 현실적인 전략을 좀 드리고 만약에 추가 매수할 여력이 안 되신다면 네. 일단 6만 500원 1,000원 구간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돼도 좋을 텐데 네, 이제 네, 네. 가장 차트 분석의 기본이라고 하는 이제 이동 평균선. 맞습니다. 네. 주봉 240주선은 한 번도 삼성전자가 깬 적이 없는데 네네. 만에 하나 이 58,000원이 깨져버리면은 주봉 네. 240주선이 깨져버리는 네. 그러면은 어디로 간다는 거죠 이게? 네, 이게. 240주선은 사실 웬만하면 안 갑니다. 웬만하면 안 가는데 도착했다는 것은 여기서는 도착했어요. 네, 네. 도착을 이번 주에 했죠. 네. 네, 도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밑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게 보통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나서 240평을 더 추가적으로 반등했다가 깨는 경우의 수가 만약에 생긴다면 네.
삼성전자는 5만 원 초반짜리, 5만 초반짜리까지는 기술적으로는 열리지만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이고 왜냐면 역사에서 한 번도 깨지 못했으니까 깨본 적이 없는 선에 와 있습니다. 지금. 네, 삼성전자가. 240평. 네. 2020년 6월 달에 주봉 이동평균선이 수렴해서 발산하고 나서 그쵸. 5만 원에서 96,800원까지 갔다가 예. 지금 다시 242평을 만나고 있습니다. 242평. 예. 흐름상은 깨도 다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3월 달에 위협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처음으로 네.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나스닥 30년 차트를 보더라도 30년 동안 훼손하지 않았던 30개월 선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훼손을 시켰거든요.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1, 2년 정도의 증시 침체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여기에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은 날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